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저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돌아보면요. 오늘도 역시 좀 지지부진한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전격 또 반도체 수장을 교체하겠다 이런 소식을 들려주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HLB가 3거래일 만에 하한가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타 K바이오 종목들이 좀 순환 시대를 겪으면서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보여졌는데요. 결국 코스닥도 오늘장 약 보합권에서 그치는 흐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바이오주 시간외 거래에서도 좀 아쉬운 흐름 이어갔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큐라클이 기술 이전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장 마감 이후에 하한가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틈새 시장을 형성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품 관련주가 호실적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화장품주들이 1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ODM 업체들이 특히나 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또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들 우리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또 방향성 가져갈지 전략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종목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두 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0279번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전문가 박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좀 시장이 계속 지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어렵다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리 시장이 오늘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다 순매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을 좀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네.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미국 시장은 조금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반도체가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중론이 저는 조금 가동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좀 이후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단기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우선 내일 시장까지는 반도체 업종이 좀 신중론이 조금 더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중국의 배터리 어떤 관세에 대한 부과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좀 간밤에 좀 밀렸어요.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종들의 전체적인 약세도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6월에 공매도 재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의 그 주도주들 한번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온 주도주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공매도에 대한 압력이 없이 실적 대비 주가가 아웃퍼폼된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금리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돼주면 좋은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지금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좀 호재가 없기 때문에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떤 다른 이제 어떠한 호재나 악재는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유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데이터랑 금리에 대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유동성이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미국 시장은 좀 강한데 우리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에 신규 예탁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네. 하락 종목 수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예탁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활발할 때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안 팔고도 어떤 강세 업종이 등장했을 때 그 강세 업종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업종들이 잘
버텨주면서 순환이 되면서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신규 혜택 자금이 없게 됐을 때는 내가 어떤 강세 업종이 등장을 했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매도를 하고 몰려가기 때문에 그쵸. 하락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6월에 경기 데이터라든지 금리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들이 조금 나오는지를 체크가 좀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노이즈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이런 인사이트들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신중론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6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주가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6월의 경기 지표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 여부에 좀 귀추를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계속해서 인사이트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크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고민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광명전기 2,820원에 비중은 100%야. 네, 광명전기 2,820원에 100% 맞으실까요? 예. 네, 비중을 지금 전부 다 담으셨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안 그러면 이거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손절가 하고. 네, 손절 여부 또 보유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실까요? 우선 업종이나 그 테마 자체로는 조금 강세로 갈 수 있을 만한 그 배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송배전 관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배경 설명을 살짝 한번 드려보게 되면은요. 우선 송배전주들이 지금 계속 부각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작년에 그 미국에서 한파가 일어났을 때 난방 수요들이 굉장히 급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전 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실제로 그 송배전, 전력망 시스템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들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체 수혜 주기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AI에 대한 그 데이터 센터가 더 설립이 많이 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전력 소비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송배전 관련 종목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 변압기 종목이라든지 전선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가 지금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어요. 그 시청자님도 지금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의 감소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 악재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매물 출회가 저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좀 연장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광명전기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는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인 노이즈는 조금 더 감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한 종목에 100%라는 비중을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에 대한 매물 출회가 다 나오는 것을 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지금 현재 비중을 모두 갖고 지켜보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좀 아프시지만 조금 현금화 전략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절반을 그럼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냐면 이 광면전기의 개별적인 악재에 대해서 이 매물 추리가 끝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게 됐으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4분기까지 혹은 내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50%는 현재 현금화를 해놓고 이 나머지 50%는 이 차익 실현 매물 추례가 다 되고 나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돌아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실고 손실 난 부분만큼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전략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시청자님? 아, 예. 그럼 예. 일단 반 정도는 예, 반 정도, 하고.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단기적인 리스크, 개별적인 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에서 모든 비중을 들고 가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매물 추리가 끝나고 나서 방향성이 돌아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전기 일단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손해를 메꾸는 방법으로 전략 가져가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크라우드웍스 3만 원에 30%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세하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수주 잔고가 62억이나 쌓여 있는데요. 전문가님. 왜 적자가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사연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손익 적자 전환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서 4거래일 전에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수주 잔고가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지금 보면 62억입니다. 근데 62억이 100만, 1000만, 62억이 맞네요. 62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수주 잔고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실적으로 조금 작용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에 녹여서 차분히 조금 소화가 될 것 같고 동사를 보실 때는 지금 어떤 실적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떤 모멘텀만 좀 보고 좀 테마성의 시각을 조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정말 실적 성장으로 우량하게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에서 실적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료적인 측면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AI, 하이퍼클로버 이런 관련된 재료로 최근에 움직였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AI 소프트웨어 모멘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와주는 데는 조금 그 베이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2분기 동안에는 아마도 그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은 저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적자 지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더불어 가격 조정도 충분히 조금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재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바닥을 잡아내는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게 되면은 지금 바닥이 22,050원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이 깨지게 됐을 때는 추세가 다시 하방 압력으로 가면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21선 맞고 떨어지고를 또 반복하면서 추세가 당분간 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이 주가의 하향 추세에서도 지금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은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면 21선 근처까지 올라오고 다시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면 21선까지 올라오고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재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16%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1선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단가가 아주 많이 높진 않지만 21선까지 회복을 했을 때 정리를 하신다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을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방향성이 돌아져 올라왔을 때, 거래량들이 늘어났을 때 다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일단은 21선까지 반등할 시에는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코롱 EMP요. 코오롱 EMP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14,000원에 30%요. 14,000원에 30%요. 예, 드디어 예. 이제 매수가 회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의견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코오롱 EMP를 보게 되면은 단발적인 그 중국 관련 이슈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상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조금 연결이 되기에는 사실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동사가 이 어떤 모멘텀으로 연결돼서 주가가 당장에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은 좀 부족할지언정 가격 조정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 대비 어떤 실적을 놓고 견주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저평가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우려하실 상황은 아닌데 지금 현재 나온 재료가 좀 연속적으로 좀 수급이 더 들어와서 치고 올라갈지 여부는 우리가 단기 추세상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 재료의 어떤 파워로 우리가 가늠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사실 조금 제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선 패턴대로 지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10월에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발성 재료로 그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드리는 대응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5일선을 손절가로 잡는 거거든요. 이탈 시 정리 가격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탈됐을 때는 다 정리를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좀 내가 5일선까지 근처에 내려왔을 때 내가 보유한 단가 대비 손실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 대응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시청자님 단가가 좀 높으세요. 14,000원으로 높고 비중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30%가 한 종목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이거 지금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청자님의 대응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개별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지금 차라리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지금 팔아요? 현재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좀 가지고 계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실적이 조금 더 업사이드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61선부터 241선까지 정배열 해가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는 조금 기다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한 종목의 30%가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최근에 반등이 나와줘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 손실인 구간을 주었을 때 절반을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대기가 되어 있는 3분기에 좀 크게 올라가기로 대기가 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보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기회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시장의 주역들을 잘 매수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은 비중, 한 15% 되는 비중으로 실적 업사이드가 나오는 재료가 등장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못 팔고 있는데. 예, 지금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 손실폭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잖아요. 30%가 물려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가격 조정이 나와서 7,500원에서 한참 횡보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종들에서 또 종목 중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기회 비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코오롱 EMP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비중 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 정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로 5일선 이탈 시에는 정리하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꼼꼼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좀 상담 도와주시는 거 보고 내가 박성재 전문가님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또 해안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실 수 있는 QR코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3172 4자리 걸려 있습니다. 3172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트론이요. 파트론,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되실까요? 9,500원에 20%입니다요. 9,500원에 20%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오래됐습니다. 볼까요? 네. 예, 우선 그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조정이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고 오히려 조금 추세가 조금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주는 시점부터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제 제가 이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 핵심적인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67% 비중이 잡히거든요. 이게 작년 사업 보고서 기준인데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이 되게 강하게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율주행과 조금 더 연동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자율주행화가 상용화가 많이 되게 됐을 때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좀 크게 급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컨센서스 자체는 지금 휴대폰 초소형 카메라 들어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영업이익 단에서 내년부터는 600억 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사의 적정 주가선이 저는 10,000원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시장에 모멘텀을 불러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언제 그런 모멘텀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8월 이후로 살짝 보고 있습니다. 이제 8월에 그 테슬라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됐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해주면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조금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성장성이 좀 담보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 기간 조정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옆으로 기는 상황이 나오다가 8월부터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와주면서 10,0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20%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10,000원 위까지 조금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이 모멘텀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 상황에 맞게 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 저한테 문의를 주시라는 말씀,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일단은 3개월 정도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00원 위쪽에 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로보로보. 로보로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매수가가 8,200원에 15%예요. 8,200원에 15%요. 네. 네, 어제 상한가 도달하면서 그래도 좀 매수가 회복이 이거 한 되나 2년 싶기는 넘게 한데. 기다렸어요. 네,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 네. 바로 또 의견 여쭤볼게요. 예, 네. 예, 시청자님 잘 들리시죠? 예. 네. 우선 이 로보 같은 경우 좀 오래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오래 들고 갈 의향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우선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은 AMD 관련돼 가지고 업무 협약 체결 소식 때문에 올라간 것이 맞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 추세 자체가
다시 상방향으로 돌아가서 단기간 안에 좀 올라가는 것은 저는 조금 제한된다라고 봐요. 실제로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쪽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인데요. 이 반도체 업종은 3분기, 4분기 저는 강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숫자가 찍혀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로봇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쪽들이 어떤 그 모멘텀적인 흐름들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거 제외하고 추세적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6년에서 27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종목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좀 길게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26년, 27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사상 최고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시점이 되면은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모멘텀들이 시장에 굉장히 강세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AI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막 템베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로봇 쪽에서 나오려면 26년도, 27년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다만 올해 그러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 쪽에서도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FSD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에 대한 쪽을 이 후발주자의 어떤 차기 주자로 지금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이 로봇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M&A에 대한 정확한 타겟을 로봇 업종으로 좀 잡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하반기에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회원님의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4분기까지 지켜봤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단순히 매수가에 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비중에 대한 부담도 없고 나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6년도, 27년도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요. 예. 조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좀 섣부르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거래량 추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반기 모멘텀까지 이 추세로 조금 더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하반기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로보로보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또 마지막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셈 지금 18,000원에 5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처참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간절하게 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이 부분 좀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코셈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제가 좀 상장 정보 일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좀 보면서 예, 우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조금 하락을 할지 여부를 조금 판단하는 데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추세선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상 저는 추세 대응 이야기를 항상 드릴 때 이게 60일선까지 조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빠지는 패턴이냐 아니면 21선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빠지는 패턴이냐 이거를 먼저 보고 좀 그 지점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좀 정리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 보통 의견을 드리는 상황, 제가 드리는 어떤 관점인데 지금 비중이 50%나 지금 나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스케일적인 좀 대응 의견을 좀 개별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주가 특징상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15%까지 밀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20%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21선까지는 적어도 올라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21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16,150원이거든요. 근데 21선까지 반등을 하는 와중에 이 단가도 떨어질 겁니다. 21선 단가도 떨어질 겁니다. 한 15,5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21선 지점까지 터치를 해주셨을 때는 비중을 무조건 10%까지는 줄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단력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언제까지 쭉쭉 치고 밀려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도 모멘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 반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결단력 있는 판단을 조금 마음 아프셔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5,500원, 한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10%까지 줄여놓고 차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셈 15,500원에서는 10%까지 비중 축소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우리 박성대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도 정말 잘하시지만 시장 분석 정말 예리하게 잘하시고 또 종목 분석도 명확하게 짚어주시는데요. 앞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한국 화장품 제조가 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전문가님. 예. 네, 이런 종목도 어떻게 잡으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는 네. 실적이었습니다. 오, 실적. 예, 실적발로 잘 실적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화장발이 합니다. 아니라 예, 실적발. 실적발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잠시 후에 공략주로도 제가 잘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발을 받은 이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도 또 15%가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도 성재발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공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박성대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관심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세한 전략을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짚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 그리고 3172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스마트 기법이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법일까요? 자, 지금같이 노이즈가 많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해야 될지 모르겠으신 분들에게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좀 권장을 드립니다. 꼭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기법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따라붙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은요, 이 주체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이 많습니다. 이를 스마트 머니라고 하고요. 저는 또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따라붙는 기법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해서 일봉 차트에 신호가 뜨게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같이 뒤에서 매수에 따라붙는 그런 매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가의 기본적인 패턴식 어떤 주가에 대한 테크니컬적인 요소만 가미를 시켜서
패턴화되어 있는 기법들 같은 경우는요.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포들의 저점 개입을 보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해주고 나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들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변수와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도 10년, 20년 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좋은 기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주포들의 저점 개입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정보와 재료가 내 눈앞에 제공이 돼야지 이것을 분석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오판을 하는 경우 모멘텀이 짧게 되면은 손절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절대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법의 포인트. 이 기준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봉이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이에요. 이 포착된 날부터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포착 이후 조정을 기다립니다. 포착일 이후 조정을 기다리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포착 당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일로 우리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날 이 지점까지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혹은 이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준봉이 떴었던 기준봉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기준봉 돌파, 기준봉 이후에 기준봉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매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절도 우리가 절대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면 손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내용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느냐. 바로 상원 초전도체 대장주죠. 자,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52%를 어디서 보유하고 있다? 신성 델타테크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이 최초 뉴스가 언제 이제 포착이 됐냐면 8월 1일에 이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작년 8월 1일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를 가지고 와서 보자고요.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은 자, 이 뉴스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 뉴스가 뜨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은 분명히 이 단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주포들은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포라고 하는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실제로 이 LK99 연구 논문을 올리기 전에 사전 선침해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지분 공시를 내기 전에 이 신성 델타테크 동사 내에 이 주포들도 사전 선침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최초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7월 14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이 언제예요? 8월 1일인 이곳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최초 포착일로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최초 포착일로 가서 보면은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즉 뭐예요?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누구 거래량이에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때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 최초 포착일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1,400%가 넘게 수익이 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도요. 뉴스만 간단하게 볼게요. 뉴스가 2월 21일, 3월 28일에 발생을 합니다. 자, 뉴스 포착일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2월 21일, 3월 28일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월 29일.
이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떴다.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거 누구 거래량이냐?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리뷰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관심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바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면 3월 8일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이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해서 급등하기 전을 확대를 한 겁니다. 급등하기 전을 확대를 해보면 자, 거래량이 어때요?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죠. 자, 주포들의 매집 개입이 시작된 날, 시작일을 보통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시작일에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됐으면, 시작이 됐으면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매집의 형태들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이 매집의 형태들이 잘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 관심주로 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어떤 재료들이 포착이 됐냐? 저는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갱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기록이 나왔을 때 27%입니다. 전년 그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화장품 수출 추이가 27% 성장을 했고요.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 어떤 것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1분기에 그 화장품 업체들, ODM 업체들, OEM 업체들의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월 8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1분기 내내 계속 회사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즉, 내부 관계자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았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주포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사전에 선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3월 8일에 포착된 겁니다. 자, 다시요. 3월 8일에 포착됐어요. 주포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사전 선침해를 했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보와 이런 실적 발표 좋게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사전 선침해가 우리도 가능했다라가 됩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법이죠.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중기수익 기법입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와 손절 추세에서도 같이 받고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조건 없이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바로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에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는데요. 누적 수익률 지금 5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저희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3172 나가고 있으니까요. 4자리 입력하신 뒤에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재료보다 또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스마트머니 기법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기대가 또 됩니다. 제2의 한국 화장품 제조가 될 수 있을지 오늘의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의 공략 종목은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목 카메라 관련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 비전 프로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비전 프로가 내달 출시된다는 소식, 그리고 테슬라 FSD 8월 8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은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이 하이비전 시스템 내용을 하나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 생산 밸류 체인으로서 진입은 계열사 전반에 훈풍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애플과의 오래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기반으로 비전 프로 생산 라인에도 실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 프로가요, 우리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우려보다는 되게 조금 출시가 됐었을 때 반응이 좋았고요. 다만 엄청 기대한 만큼은 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미국 이외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요? 다음 달입니다. 6월 10일에서 14일에 열리는 WWDC죠. 여기에서 해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러면서 한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비전 프로 테마가 굉장히 또 한번 붐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 외차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중국에서. 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FSD인데요. 이 퓨런티어가 이 해당 재료가 등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퓨런티어는 동사의 자회사입니다. 동사가 이 퓨런티어의 지분을 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도 받고 있는데 이 FSD는요, 이 다른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들과 다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형성해가지고 코딩을 짜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테슬라는 자동차 가격들을 많이 낮춰놓고 많은 판매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판매율을 기록을 했고 테슬라를 타는 많은 사람들의 주행 데이터들, 카메라 센서를 통한 주행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바로 FSD입니다. 이 FSD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이 기술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애플도 포기를 했고요. 여러 완성체 업체도 포기를 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기술이죠. 이 FSD가 결국에 여러 브랜드로 다 납품이 될 수 있는데, 공급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의 성장은, 자율주행 레벨의 성장은 FSD의 행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를 합니다. 예,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이것을 또 중국에서 시험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8이 중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대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 카메라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자율주행 카메라 쪽이 매출이 전년 대비로도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수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컨센서스들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이게 재무 차트, 재무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 당기순이익도 사상 최고치, PER도 계속 낮아지고 자본 총계도 계속 늘어나요. 근데 주가는 사실 이 어떤 실적 대비 많이 못 올랐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최고점은 아니거든요. 일봉 차트상에서.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소화하면서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주 배정의 이제 배당 같은 경우들도 3배에서 6배로 배당금을 3년에 10배까지도 지금 배당금을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봤었을 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이익보다는 결국에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5월 2일에 포착이 됐고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지금 늘어나는 모습이죠. 관심주로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전략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의 스마트머니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내일장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략 방법들 가져가시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3172 비밀번호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오늘 관심주인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 화장품 제조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정확한 공략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